식물기행, 트로트의 고향. 제3화 남원의 애수. 이 프로그램은 한국통신, 태평양, 현대자동차, 데이콤, 동서식품 제공입니다. 어머니요, 자주 찾아뵈야 해서 마음 같아선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시위 전화를 자주 하게 돼요. 목소리만 들어도 좋아하시더라고요. 바쁠 땐 전화가 현역이. 한국통신. 마음에 안 들어. 스타일을 잡아라. 비타민 무스 스프레이. 김배신제가 제안하는 헤어스타일. 6가지 비타민 성분이 스타일을 살려줍니다. 비타민 무스 스프레이. 살아있는 스타일. 태평양 비타민 무스 스프레이. 택시의 명품 소나타 3 택시 탄생. 승차감에서, 편리함에서, 정숙성에서 택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중형 택시의 새로운 명품 소나타 3 택시. 현대자동차. 고객 성원 27년. 기성에서 하늘까지. 진정한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더욱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대한항공. 너 있는 곳은 015 나레텔 전국 광역 서비스. 처음 가입할 때 조금은 까다로운 신용카드, 장은 신용카드. 남다른 서비스에 믿음이 가는 신용카드, 장은 신용카드. 쓰시는 분만이 그 특별한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은 신용카드. 니 마로를 듣더니 마라 에 급히 날려 우르르르르르르르르 뛰어. 우리 누구나 알고 있고 적어도 귀에 익은 판소리 춘향가. 바야흐로 깊은 정 맺어놓고 이도령이 부모와 함께 한양으로 떠나게 되자 춘향이와 이도령이 못내 아쉽고 서러운 이별을 하는 장면인데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읽고 나귀를 탄 이도령의 모습이 아슴푸레한 성황당 고갯길을 넘어가면 춘향이는 오리정에서 흐느껴 온다. 원래 한국인들의 이별이란 바로 고개마루 이편에서의 정이요 한이었다. 고갯마루 저편은 낯설고 물설은 딴 고을이었기에 이쪽 시야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고갯마루를 누가 넘어가기만 하면 제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일지라도 언약만 믿고 기다리기란 힘겨웠나 보다. 춘향이와 이도령을 갈라놓았던 고갯마루 또한 저 유명한 지리산 산자락에 있다. 산자락 너머로 사라지는 이도령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춘향이의 심정이야 오죽 애달팠을까. 한양천리 떠나간들 너르러 잊을 소냐. 소나당 고개마루 나귀마저 울걸었네. 김영만이 불러 크게
쉽게 히트한 바 있는 가요 남원의 애수. 1950년대 이 노래 속에서도 성황당 고갯마루 낙이마저 울고 넘네라고 했다. 말하자면 고속도로 시대 이전에 갖고 올 성황당 고갯마루에는 이별의 서러움이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여전히 애수에 찬 시선으로 그 고갯마루를 지켜보고 살았던 것이다. 아니, 적어도 남원을 에워싼 고갯마루 곳곳에는 춘향이의 애절한 혼이 서려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제 우리는 굽이굽이 펼쳐진 저 지리산 산고개를 넘고 또 넘어서 춘향이의 고향인 남원고을을 찾아오는 것이다. 남원은 그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죠. 삼한시대에 그 변한에 여기 속해가지고 그 마한에 칙령을 받아가지고 변한이 호텔 쪽에 그 임금님이 남원으로 호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리산 중간 달궁이라고 그 부락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궁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령치라고 하는 데서 그 정장군이 그 마한 군대를 거기서 방어를 해가지고 달궁에 그 궁을 지켰다고 하는 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한 때도 그러한 그 역사가 저희들 기록에 남아 있고 이 신라 시대는 중앙정부에서부터 남원을 크게 부각을 시켜주고 남원을 소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경이라고 해가지고 그 남원의 예술을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윤능이라고 왕족을 이 소경의 태수로 보내가지고 여기를 와서 그 남원에서 몇 년이 흐르고 있는 그 옥보고 선생의 가락을 따간 때가 소경 시절의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훈 국립민속국악원장은 무려 7대째나 남원 고을에서 살아왔다는데 그는 남원은 대단히 유서가 깊은 고을임을 강조하면서 남원의 정서를 이렇게 얘기했다. 여기는 특정한 어떤 그 산업이 발달된 지역도 아니고 다만 광활루와 지리산 이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관광 자원으로 돼서 이 춘향전에 이은 춘향이를 알려고 전국에 또 각국에서 많은 그 관광객들이 남원을 찾아주어서 남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가 특수한 어떤 그 산업이 발달해 돼가지고 남원의 중추 세력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광활루와 춘향전이 그 모델 지역이 남원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받들어서 여러 가지 그 문화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원과 춘향. 그렇다. 예전 한때는 48방의 향교를 거느린 유림의 중심지였고 도호부사나 관찰사가 부임하는 고을이기도 했지만 역시 남원의 대명사는 춘향이었다. 다시 말해 남원이란 고을이 있었기에 춘향이가 탄생했다고 말할 수 있고 춘향전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남원이 있게 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물론 춘향이란 인물의 실존 여부가 끊임없는 시비거리지만 우리들의 관심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박재훈 원장은 이른바 춘향 정신을 나름대로 짓고 있었다. 춘향이를 전국에서만 우리로 보는 그 인물이 아니고 남은 사람들은 그게가 실존 인물로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로 해서 여자로 해서 자기 생명을 소야와 같이 포기를 각오로 자기 절개를 지켰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절개를 지키면서 그 십장가 소리를 들으면 춘향가 중에서 십장가 소리를 들으면은
그 관전 발악을 그 불의에 항의하는 그런 대목이 그 10장가의 10마디가 다 그 들어있습니다. 그 불의하고 타할 줄 모르는 춘향이 자기 생명을 처해와 같이 버리면서도 결계를 지키는 춘향이 그 정신이 바로 남원인의 정신이다 해가지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춘향제가 지금 금년 내년으로 해서 66회째 금년에 66회죠. 66회의 춘향제를 행사를 해 나오면서 그 부덕과 그 불의하고 야할 줄 모르는 그 정신을 후시한테 이어줘야 한다 해가지고 춘향문화 선양의과장 조직이 되어서 그 춘향문화를 지금 발전을 시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박 원장도 일례를 들었지만 춘향전 속에는 실로 많은 인생사와 세상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젊은 남녀라면 누구나가 동경하는 낭만이 있는가 하면 농도 짙은 애정행위가 있고, 서러운 이별이 있는가 하면 감격스러운 해우 장면도 있고, 신분의 격차에서 오는 무서운 갈등이 있는가 하면 권력을 가진 자의 노골적인 횡포, 약한 백성들의 저항 의식들이 사생결단으로 그려져 있기도 했다. 국내 유일의 국립민속국악원이 굳이 남원에 있는 까닭 역시 춘향의 정신 때문이었다면 지나친 추측일까? 지금 저희들 국립민속국악원은 만들려고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왜 그런 거니? 구한국 시절에 우리나라의 음악을 정부에서 관리해 나왔습니다. 정부 기구에다가 장악원이나 장악서나 음악선이 음악원인이 이렇게 기구를 두어가지고 악기도 정부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시켰고 또 모든 곡도 거기서 창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는데 그것이 해방 후에 이제 그 옛날 구한국 시절에는 정부 기구에다가 그걸 두어가지고 우리나라 음악을 그 관리를 해 나오는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정부의 기구로 만들어서 음악을 관리를 해야 할까 했나 해가지고 50년에 서울에 국립국악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국립국악원이 지금까지 그 내려오는 역사를 더듬어 보면은 이 민속악, 즉 서민 대중이 즐겨서 부르고 있는 그런 음악은 전혀 하지 않고 공중에서 하는 음악만 또 국립국악원에서 관장을 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민속악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혁명 당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악하면은 그 소위 지금 공중음악을 악이라고 그러는데 그 악만이 국악이 아니고 민속악이 서민 대중 가슴속에 다 거의 도사리고 있는 공중음악인 악에 비해 서민 대중음악인 민속음악, 그 민속음악의 진흥을 위한 국립민속음악원 설립이 지난 88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사업으로 가까스로 채택이 되었는데 진주, 경주, 광주, 전주 등지의 후보지 경쟁 또한 치열했었다는 게 박 원장의 얘기였다. 하지만 결국 설립지는 남원으로 결정이 됐다. 남원에 춘향전이 있고 남원에 광활루가 있었다는 것. 그러기에 남원이 국립민속국악원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나 할까. 어차피 광활루와 민속음악은 기막힌 조화를 이룰 수가 있었을 테니 말이다. 남원고을 중심부에 자리잡아 섬진강의 지류인 요천 강가에 세워진 저 유명한 풍류집 광활루. 조선조 세종원년에 황희정승이 유배를 왔다가 풍광이 뛰어난 그곳에 누각 하나를 짓고 광통루라 이름을 붙여두었는데 그 후 26년 만에 정인지가 전라관찰사로 부임, 누각의 이름을 광활루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리산의 천갈래 계곡물이 모여서 맑은 강이 되었다는 요천강가에 세워진 저 아름다운 광활루.
바로 여기에 나와 있던 이도령의 눈에 지리산 산신이 점지해준 미녀 춘향이가 띄었으니 어찌 남원의 봄 사건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인가. 남원의 봄 사건 났네. 전라남도 남원 고을 바람 났네. 춘향이가 신발 벗어 손에 들고 벗은 발로 걸어오네. 지도개도 모른 듯이 살짝살짝 걸어오네. 오작교로 광활루로 도령사저 헤매도네. 남원에 봄 사건 났네. 따라서 남원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의 가슴 속에, 저 깊숙한 그의 가슴 속에 광안루를 간직하게 마련이었다. 옛부터 유서 깊은 고장으로서 시내에 가장 가까운 도심지에 위치한 강안루를 비롯해서 남원의 관광단지, 만인의총, 여러가지 역대의 문화재가 많이 선재해 있습니다. 또한 시내에 인재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침과 밤으로 젊은 청춘 남녀가 데이트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조시대 때의 정원을 그대로 보존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기타 지역 관광지와는 좀 이색적인 정원으로 가꿔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보다는 젊은 청춘들의 데이트 장소로서는 아주 좋은 공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춘향과 이도령의 역사적인 그 이야기가 얽힌 곳으로서 강안루에서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결혼 후에도 백년가약을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춘향의 절개를 정신으로서 길이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 후 시즌이 따로 없습니다만은 1년 4계절 끝일 새 없이 젊은 청춘들의 결혼 때 사진 촬영, 데이트, 여러 가지 풍경을 잡기 위해서 춘향의 절개를 뒤따르기 위해서 청춘 남녀가 많이 찾아온 것이기도 합니다. 광안루 관리사무소 장희주 계장이 일러주는 광안루의 모습이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사적인 추억담도 털어놓았다. 저도 나이가 40대입니다만은 결혼 시즌에 있어서 1975년도경에 제 현재 살고 있는 와이프와 연애 시절에 어느 날 달밤을 이용해서 강안루 정원을 거닐면서 데이트하던 생각이 난다. 데이트를 강안루에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춘향의 절개 정신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남녀가 데이트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랫도록 변치 않고 군술 좋게 백년가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들어간다. 저 또한 그 달밤에 현재 와이프와 데이트할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옛날의 좋은 추억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멀리서, 보다 높은 곳에서 바라다 보면 남원의 춘향전은 또 지리산의 전설일 수도 있다. 흥부전 또한 지리산의 전설일 수가 있다. 충청, 전라, 경상도 얼음에 사는 연생원이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하고 시작하는 흥부전을 자세히 읽어보며 조용히 그 지맥을 짚어나가다 보면 흥부의 고향은 전북 남원 동면의 성산리이거나 어영면 성리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춘향이의 고향이요 흥부의 고향이기도 한 지리산 밑자락 저 남원 땅에는 아직도 옛 향기를 간직한 무엇들이 남아있을까? 아니
지리산의 옛 향기와 지리산의 옛 빛깔을 간직한 풍물이 아직도 남아있기나 하는 것일까? 남원목교가 유명한 것은 서민적인 멋과 고급스러움이 함께 어우러진 남원목교의 제작은 철기시대로 소급됩니다. 인류가 철기시대를 맞이하면서 철을 소재로 한 갖가지 생활도구 제작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남원목교의 제작도 함께 발달하여 왔습니다. 도자기와 유기가 제조되기 이전까지는 각종 목기가 필수적인 생활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목기는 도자기와 유기에 밀려 왕실, 사찰, 일반 가정에서도 제기로서 기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목기를 제기로 사용한 것은 소리가 나지 않고 청결함을 주었기 때문이며 조선조 500년 동안 사용된 제기의 대부분이 남원목기였습니다. 남원목기가 유명한 것은 신라의 고찰인 실상사의 스님들의 식기에 바로 제작 과정에서 습득된 높은 기술이 목기 제작과 연결되었으며 지리산을 배경으로 한 풍부한 산림자원과 목재의 독특한 향과 재질이 단단하고 모양이 정교하며 섬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목기 사용과 플라스틱 제품의 범람으로 인하여 사양길에 접어들어 떠나 목기 제작의 본산지인 남원에서는 생활수단 이상의 남원 동면에 있는 남원 특산품 전시 판매장. 그곳에 추성환 부장은 대뜸 이렇게 남원 목기를 내세웠다. 승려가 무려 3천여 명도 넘었다는 신라시대의 고찰 실상사의 스님들이 밥그릇을 만들었던 목공술이 이어져서 조선조 때에는 왕실까지 진상되었다는 목경의 품들. 아닌 게 아니라 오칠을 목기의 은은한 나무향을 맡아보고 나니 원실에 휩싸인 저 유명한 삼십리 뱀사골의 물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고, 청아한 개울 물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 그윽한 지리산 나무향이 코끝에 전해지는 듯도 했다. 다른 생활 옹기에 비해 첫째 모양이 정교하고 섬세하며 무공의 자연 오칠을 사용함으로써 색상과 내고성 등 품질이 뛰어납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정교해지며 아름다운 빛의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칠이 좋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추성환 부장은 목기의 우수성을 애써 강조하려 들었지만 실은 그런 수고는 할 필요도 없었다. 곱고 오묘한 나무 무늬들만 들여다봐도 저 지리산의 전설과 춘향이의 지치가 느껴지는 듯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기엔 흥부의 소박한 심성까지 엿보이고 있었다. 내 마음 외로울 때 눈을 감아요. 자꾸만 떠오르는 그대 생각에 가슴에 느껴지는 사랑의 숨결 멀리서 따뜻하게 전해보내요. 사랑이 끝나지 잠시 한양으로 떠나간 이도령을 애타게 기다리는 춘향이의 모습을 상상해보고자 개은숙의 기다리는 여심을 들어보았다. 밤은 깊어만 가는데 뱃돌 밑에 귀뚜라미만 울고 윗목에 촛불만 홀로 타고 있는데 상호지 방문에 비친 춘향이의 모습만은 애로워 보이고, 외로울 때 우리는 대충 이런 식의 장면으로 춘향이의 애타는 심사를 상상할 수가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방문에 비친
춘향이의 실루엣이야말로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정서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원색보다는 간색을 좋아했고 간색을 만났을 때만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습성을 지녔던 것이다. 또 그런 습성을 지니게 된 까닭은 한지가 찾아내주는 반투명 어스름빛에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당나무 섬유로 만든 한지 또는 조선종이. 한국인의 심성을 닮은 조선종이의 원형질은 한마디로 질박함 바로 그것이었다. 바로 그런 조선종이가 지리산 산자락의 고을 남원에서만은 아직도 생산되고 있었다. 대장군 자리 걸어 다시 봄아 고향 산천 과거와 호령 한양천을 떠나가는 나그네 천번만번 빌고 빌려 성노새 한장 위에 실어와 주지 흑벽돌 한옥과 창호지 방문과 어울리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우리 고유의 가재도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 될까? 아마도 질박스럽기가 바로 우리들 이웃집에 살던 순이 얼굴을 닮았던 옹기 그릇들이 아닐는지. 예로부터 남원은 질그릇 고르기도 했다. 일찍이 일본 사람들로부터 높이 추앙받았던 도공 심수관의 고향이 바로 남원이고 보면은 아예 구차한 표현을 할 까닭도 없어진 것이다. 남원시 동면 중근리 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인월 요업사. 거기서 질그릇 굽기만을 고집해온 김종옥 대표는 남원이야말로 질그릇을 굽기가 최적의 장소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정로와 새야 흘러와라 풍아 따라 소리쳐라. 우리 남원이라고 하는 데가 본래의 질그릇 고장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유자한테 이 질그릇을 만드는 그 도공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전부 다 끌려가다 보니까 그때부터 맥이 끊겼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쭉 맥이 끊어져 있었는데 그 뒤에 다시 우리 질그릇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 남원의 질그릇이 천혜적인 조건이 가장 우선 고장이라고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리산 기슭에 그 천혜 자원 하면 그 황토 흙 그 점질이 아주 좋은 고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질그릇을 만들면서 그 질그릇이 그 신비스러움에 빠져가지고 나도 상당히 그 현혹이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 남원에서 생산되는 이 옹기 그러기는 물을 약 6개월 정도를 담아놔도 물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남원의 그 산수가 얼마나 좋은 고장인가를 이 질그릇으로도 과연 알 수가 있겠죠.
그간 양지에 밀려 한지의 우수성이나 실용성을 망각해온 것처럼 그릇에 있어서도 우리는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용기들의 즉흥적인 실용성에 속아서 질그릇의 우수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비록 소외된 작업실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질그릇이 좋은 용기라는 사실만은 확신하고 있었다. 예, 그 질그릇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그릇이 얼마만큼 좋느냐 하면은 이 플라스틱이나 이 현대 도자기보다는 월등히 좋다고 하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즉, 옛날에 숨 쉬는 그릇, 즉, 통풍구가 있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이 다 아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음식물을 발효시킨다든지 음식물을 오래 저장을 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기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나죠. 그래, 이 질그릇에 이 담는 김치하고 유리병이나 현대 그 플라스틱 그릇이 담는 김치 맛은 3일만 되면은 그 김치의 맛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 질그릇을 만들면서 시험을 했었죠. 그리고 물 자체도 3시간만 이 질그릇에 담아놓으면은 그 대장균이나 모든 그 불순물이 음성으로 변한다는 사실도 직접 시험을 통해서 아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남원은 우리의 옛 정서와 옛 정치를 고스란히 간직한 고을이었다. 아니, 김종옥 대표는 이제야말로 좀 더 진한 뚝배기 맛도 알아야 할 때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 뚝배기 맛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면, 뚝배기 맛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그 황토옥에서 분출되는 그 이온 작용 때문에 아마 그 음식을 맛을 내주지 않냐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황토 흙물을 풀어가지고 그 고기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겨놓으면은 그 고기가 그렇게 싱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물 자체에다가 꾸정한 물도 황토 흙물을 풀어가지고 그 황토 흙물이 가라앉는다면은 그 물 자체가 그렇게 정수가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그릇 자체에서 아마도 이 황토 흙 자체에서 그 우리 인체에 가장 좋은 무슨 이온 교환 작용을 해주지 않냐 싶은 생각이 있어. 실질적으로 이 질그릇에다 밥을 해 먹으면은 그 밥맛 자체가 쇠붙이 그릇에다 밥을 한 것하고는 월등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으로는 나도 무식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뭐가 어떻게 나와서 된다는 건 모르고 있는데 이 원료를 알상 그 역제 과거 보는 한양이라 주막집에 희미한 등잔불이 또 pot짝을 적시었네. 어쨌거나 현대는 고속시대. 고속버스로 남원을 떠나면서 안개 속에 묻혀있는 지리산 산자락을 뒤로 가는데 저 먼 계곡 어디선가 춘향이가 토해내던 십장가가 자꾸만 들려오는 듯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 애절한 목소리였는데 일정지심이 싸우니 이러하면 변하리요. 이부안이 섬긴다고 익어주는 당치않소. 삼강이 중하기로 삼가이 돌바다소. 사지를 찢더라도 사또의 처분이요. 오장을 갈라주면 오죽이 좋으리까.
육방하인 물어보소. 육시하면 된다. 열려주냐 이도령이 돌아왔네. 돼지밀 몸에 좋은 건 다 아시죠? 콩으로 만든 돼지밀. 아기에겐 돼지밀 소이, 젊은 신세대는 돼지밀 C, 어른은 돼지밀 A. 식사 때마다 한 컵씩 돼지밀 식생활로 건강합시다. 정식품 돼지밀. 08이 탄생 100일 기념 자동납부 40세 축제. 081을 눌러주신 1000만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은행 우체국에서 요금 자동 납부도 신청하시고 큰 행운도 잡으세요.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신문광고를 참조하세요. 어딜 갔나? 당신 치약도 꼭 가운데만 눌러짜죠? 수건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우리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커피에 프리만 하는 것만 빼고요. 금방 들어갈게요, 여보. 아내는 여자보다 아름답다. 커피엔 언제나 프리마. 인삼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현대인은 비타민이 중요하다고요. 구기자 음양곽은 들어봤나? 아니, 삼정선이 왜 삼정선인데요? 인삼에 음양곽 비타민 B.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일화 삼정턴. 일석삼조 삼정돈.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온 현대자동차. 보다 나은 국민 생활을 위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21세기 풍요한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TV도 껐다. 애인도 안 만났다. 영화도 시시하다. 만화 임꺽정. 차라리 보지 말걸. 그래도 좋다. 재미있으면은 20권이 문제냐. 나는 갈 때까지 간다. 이두호의 만화 임꺽정. 도서출판 프레스빌. 오늘 밤은 다 잤다. 가요 풍물기행, 트로트의 고향. 오늘 이 시간에는 제3화 남원의 애수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울고 넘는 박달재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박동주, 구성 김영모, 연출 전문수, 기술 최종호, 효과 조병식, 해설 김영식이었습니다.